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족, 나홀로족, 비혼족 이런 신조어들이 낯설지 않은 세상에서 혼자 사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2030 세대에 속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꿈을 펼쳐야 할 청년들이 다락방 같은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청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나아가 한국의 선진적인 쉐어하우스 문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오늘 센토크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수리 논술 분야의 1인자, 대치동 스타 강사가 청년 주거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산운용사 최대 주주로 제2의 인생을 열고 있는 TSTOB 여상진 대표. 그는 열악한 청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선도하며 새로운 펀드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 첫걸음은 지난 11월 탄생한 쉐어하우스 펀드로 출시와 동시에 완판됐다. 여 대표는 주변 시세 대비 절반에 가까운 저렴한 청년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투자 수익도 거두는 착한 펀드를 표방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2007년 우주공산 시장이나 다름없던 수리논술 강의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릴 정도의 자산가에 이른 여상진 대표. 급기야 2016년 운용자산 1조 원 규모의 자산운용사를 인수하게 됐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최고 스타 강사가 자산운용사 오너가 되기까지 비싼 반값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자처한 여상진 대표와 함께한다. 자, 여상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 대입시 얼마 전에 있었고 뭐 정말 엄청나게 바쁘셨다고요. 저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강의를 뭐 수능 끝나면은 이 논술 시즌입니다. 그래서 논술 시즌 그때 이제 강의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죠. 그리고 수리 논술 얘기는 조금 이제 뒷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아니 수리 논술 강사하시다가 쉐어하우스에 그것도 이제 그 골든 브릿지 자산운용을 인수하셔서 맞습니다. 그 운용사를 통해서 쉐어하우스 펀드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왜 그런 쪽 사업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 주변 학원 원장들이 그 말리더라고요. 아니 왜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주변에서 작년부터 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됐냐.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좀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 집이란 게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의 그 하드웨어, 물리적인 최저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 벌면은 뭔가 좀 그런 주거 쪽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성과가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가지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은 찾아옵니다. 제가 워낙 대형 다중 강의 하다 보니까 이제 사제지간에 끈끈하진 않아요. 마치 이제 연극 착 하고 빠지는 것처럼 이제 강의만 하고 빠지는데, 그래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애들, 뭐 자기가 이제 감명 많이 받고 성적이 많이 올라서 이제 수리논술을 대학 가면 찾아와 오는데, 찾아오면 뭐 후프라도 한잔 하고,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가장 힘든 게 생활비랍니다. 뭐 등록금은 뭐 이렇게 대출도 되고, 근데 이제 매달 생활하는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게 주거비라는 거예요. 주거비. 예, 월세. 그래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 말도 안 되는 방에 그 신촌에 뭐 1000에 55, 막 65. 뭐 거의 그건 직장인들이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알바해서 살 수 있는 레벨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는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무 열악한 고시원이 뭐 35만 원, 40만 원. 그 가보시면 이제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뭔가 제가 가르쳐서 진학한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 차에 이 연세대 총학생 회장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총장한테 썼어요. 연세대 총장한테 총학생회 회장이. 편지 골자가 뭐냐면 내용이 학교 땅에 외부에서 돈을 기부받아서
그러니까 공사비도 안 들고 땅값도 안 들었는데 왜 우리는 69만 원씩이나 내야 됩니까? 1인실에. 학교 안에 있는 게 69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제 운영 주체는 따로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 지어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20년 동안 다 이제 모든 걸 뽑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건물을. 그래서 아,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긴 있구나. 그리고 그 기숙사를 짓겠다고 만들어진 돈, 펀딩 받은 데가 또 이제 8%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하니까 이 기숙사를 지으라고 이제 마련된 돈 자체도 또 성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땅도 비싸게 판 거 아니에요? 아니, 땅 갖고 있죠. 아, 땅 갖고 있고 이제 건물을 외부 돈으로 지어서 이제 이거 건물 나중에 갖게 되는데 어찌 됐거나 뭐 그런 거는 학생들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구조적인 이야기고 학생들은 69만 원에 이제 사는 거죠, 어찌 됐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각오를 하게 됐죠. 이게 학생뿐만이 아니라 청년, 주거. 그러니까 학생 하면 또 학생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제 20대, 이제 소득이 좀 낮고 뭔가 직업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뭐 이런 나이대에 뭔가 이제 좀 좋은 주거 상품을 공급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시도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제가 한 18명 정도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려다가 뭐 여차해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 뭐 그 땅 주인이 땅을 또 싸게 안 팔고 어쩌고 막 이래서 그런 차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한 2건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그 큰 대형 평형 오피스텔 그걸 또 이제 싸게 어떻게 연줄이 닿아서 사가지고 그걸 제가 또 공사를 좀 해가지고 한 집인데 2가구처럼 세를 줄 수 있게 제가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58평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 그걸 반을 잘라가지고 20몇 평짜리로 2가구를 살게 하니까 수익률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넣어서 해줬더니 이제 또 저는 수익을 좀 많이 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 미분양 상가가 있었는데 그 상가도 또 이제 한 2년 동안 미분양이었거든요. 다 완전히 뭐 폐허처럼 비어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좀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그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서민적인 것들이 필요한 지역이었어요. 전부 다 고급스러운 동네. 그래서 서민적인 그 직장인들이 집에 가다가 한잔할 수 있는 뭐 돼지 껍데기, 뭐 삼겹살 이런 거로 쫙 집어넣었더니 또 거기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2번의 부동산에 이제 투자해서 성공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자신감이 내가 좀 투자 쪽에 약간 좀 뭐 아이디어도 있고 열정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 골든 브릿지 자산운용사를 그래서 이제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나시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원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시도하다가 끝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펀드 딜이 들어왔어요. 그 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는 딜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의 자금으로 뭐 좋은 집을 싸게 제공하면은 이게 규모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용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그 좋은 성격의 돈들을 모아서 더 좋은 일에 이제 규모 크게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인수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 설정이 30억. 그게 지금 신촌? 예, 신촌입니다. 신촌 어디 께입니까? 예, 신촌에 하여튼 뭐 저기 정확한 위치는 이게 좀 싸게 공급되다 보니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준공될 때 제가 한번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럼 이제 거기 주변 시세보다 뭐 얼마나 저렴하다고 좀 예, 그게 가장 걱정돼요. 지금 그 주변의 쉐어하우스 1인실이 55만 원 정도 합니다. 52만 원에서. 근데 저희가 이제 37만 원에서 그 39만 원 정도 사이니까 이게 뭐 거의 한 18만 원, 뭐 15만 원 정도 이제 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쾌적한 주거 공간, 뭐 그 공용 공간도 좀 많이 좀. 이제 1층이 이제 전체가 그 첫 번째 이제 사이트는 여성 전용인데요. 그 젊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보안입니다. 불안하거든요. 이 범죄로부터. 그래서 1층이 뭐 카페 겸 라운지 겸 뭐 공용 공간이기도 한데
이제 외부로부터 누가 들어오면 이제 매니저가 상주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뭐 배달시켜도 거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보안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이제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공유시설 중에 휴식. 우리가 사실 뭐 혼자서 원룸을 얻어서 살면, 아까 말씀드린 뭐 1055 이런 걸 살면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 원룸 하나 안에밖에 없어요. 내부밖에. 그 안이 뭐 거실도 되고 뭐 주방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기 지어지는 쉐어하우스는 자기 방 밖으로 나가면 거기도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4층에 밖으로 나가면은 야외 이제 데크에서 이제 그 파고라, 그러니까 이제 뭐 원두막처럼 생긴 야외형 파고라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뭐 1층 내려가면 이제 주방이 있어서 크게 이제 웍을 쓰면서 막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구대 같은 거 뭐 이렇게 취미 활동도 좀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원룸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반면 이제 공유 공간이 부족했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제 외부에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좀 좋은 거, 지금 이 신촌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40여 명 들어갑니다. 40명. 예. 그러면 굉장히 그쪽에 가고 싶은 선호도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모집합니까? 그건 뭐 내년 한 5월쯤부터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더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럼 또 저희가 잣대를 가지게 되거든요. 저희가 또 이게 완창을 차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쪽은 정부의 몫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쉐어하우스 구조인데 그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민간이 그 스스로 수익률 때문에 하게 하고, 거기는 뭐 소득일 얼마 이하만 된다 이런 거 규제를 없이 누구나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가면 돼요? 예, 뭐 그때 이제 광고를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또 입주를 신청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저기 듣기로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 형태로 이제 이번에 신촌 1호점 됐잖아요. 이거를 좀 이게 홍보가 잘 되고 해서 우리 신혼부들 뭐 전세금 보통 1억 5천, 7천 갖고 있잖아요. 그걸 투자해서 거기서 또 월세로 가는, 투자해서 주인이 되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배당으로 월세도 되고, 이런 모델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건 이제 그 다음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주거 시장의 문제가 이게 전세 제도거든요. 이게 사실 집값 올리는 주범입니다. 그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집을 전세해 주고 나머지 갭, 뭐 전체 집값의 한 10%만 심한 데는 뭐 10%에서만 2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이제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전세가 사실은 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주고 나면 거기서 수익이 하나도 발생 안 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전세금은 높고.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재산을 축적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전세금에다가 큰 자기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박아놓고, 그리고 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전세보증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받아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이 펀드 수익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면은, 그럼 이게 적당하고 쾌적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나의 가장 큰 재산인 전세 보증금이 나에게 이제 1년에 한 5%, 6% 수익을 준다면 이러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용은 아니고요. 투룸 내지 쓰리룸을 한 건물에 뭐 한 12세대 정도 들어가도록 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펀드로 이제 가입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매월 또는 뭐 분기별로 이렇게 수익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그 보통 우리가 보면은 저기 우리가 사실 일반 우리 서민들이 보면 부동산 임대업 하면 자린고비, 그냥 돈만 챙기려고 임대로 챙겨가고 뭐 이렇게 뭐 사실 임대 또 세금도 잘 안 내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세금도 걷겠다라고 이제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참 이미지가 안 좋아요. 부동산 임대하는. 근데 그런 문화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가면서 이제 좋은 쉐어하우스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 부분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 개인이 집을 지어요. 자기 돈으로. 그러면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월세를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 현상이거든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근데 금융기관이 하게 되면은 이 돈 낸 사람들한테 약속한 투자 수익률은 연 6%잖아요. 그 이상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면 이제 월세가 낮아지지만 이제 더 받을 요인이 없는 거죠. 우리 여 대표님 그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수리 논술 이분에서 어떻게 한 수리 논술이 시작된 지가 10년 전인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 대학이 시행한 거는 2008학년도니까 2007년에 시작됐죠. 예. 여 대표님 그 전에 그러면 사회생활 거의 초년에 그러면 수리 논술을 좀 시작하신 건가요? 이제 뭐 계속 학원 하다가요. 예. 수학 학원 하다가 예. 이제 수리 논술이라는 분야가 이제 열리던 시기에 이제 수리 논술로 대한민국 최초로 간판을 달았죠. 수리 논술이라는 글자가 간판에 들어간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자,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수학 학원들이 시즌이 되면 여름방학이나 수능 끝나고 그때 그 학원 내에서 논술을 해줍니다. 수리 논술을.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뭐냐면 옛날 본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수능 문제보다 훨씬 어렵고 그 이만한 팔절지에 쫙 한 문제를 한 페이지에 걸쳐서 다 써서 이제 그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표현력, 그 다음에 사고 능력 뭐 다 측정되거든요. 이 답안지 하나만 보면 얘가 저기 똑바로 살았는지까지 글씨가 막 완전히 뭐 지렁이 기어가듯이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운 수학이니까 이제 수능 수학 하다가 조금 더 하자. 뭐 이 정도 개념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더 어려운 수학인데 공부를 더 짧게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렇게 여름방학에 잠깐 하고 수능 끝나고 잠깐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주변 원장들이 이제 다 내기했죠. 뭐 6개월, 뭐 1년, 이따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는 조금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시즌 때 잠깐 하는 거를 1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망한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본질적으로는 어려운 수학이니까 당연히 길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려운 수학이다 보니까 이게 그 문제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것도 상당히 또 공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어려운 수학이니까 강의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니 시리즈 드라마 연출하는 PD라고 생각하고 이 1시간 반, 2시간을 연출을 했죠. 어떻게 해야 애들이 재밌게 이제 빨려들까, 강의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답을 설계합니다. 오답을 강의해줘요. 쫙 강의해주면은 애들이, 아까 자기도 똑같이 썼거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답은 이거다. 딱 그러면, 그럼 망했다. 갑자기 애들이 집중을 확 합니다. 뭐 망했다고? 아니, 나 지금 아까 시험 볼 때 그렇게 써냈는데, 그래서 왜 망했는지를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설명해주고, 그 깨우침을 주면 이제 애들이 좋아하겠구나. 강의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문제를 설계할 때도 이 애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자꾸 이제 설계해 놓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힘들어 할 부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런 것처럼 태연하게 이제 강의하다가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집중하죠. 역시 그 수리논술에 성공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수학의 일부분으로 날림으로 그냥 대충 하던 거를 본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오답 노트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조금 더 한꺼풀 벗겨서 다가가신 게 성공하신 거고요. 이게 본질을 좀 이렇게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한 게 그게 이제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고요.
이 주택, 이 쉐어하우스 문제도 남의 집 현재 그냥 가정, 아파트 이런 거를 빌려서 제공하게 되면 그건 본질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쉐어라고 하면 공유자가 붙어가지고 공유 경제는 좋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집이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인 그런 물건인데 애들을 한 5명 넣어서 4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받는 게 사실 이게 공유가 아니거든요. 공유는 안 쓰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안 쓰는 거, 필요가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 저 사람한테 싼 값에 줘서 저 사람이 쓰면 이게 가치가 살아나서 저 사람은 싸게 써서 좋고 저는 이제 안 쓰이는 게 쓰여서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쉐어하우스 본질이 뭐냐, 본질은 공유인데 그 공유 공간에 대해서 탐욕을 제거하고 제공하면 수리논술 시작과 마찬가지로 본질이 통할 것이다, 진정성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여 대표님은 1막 수리 논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셨는데요. 이제 2막인 쉐어하우스 부동산 시장에서의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발을 디디셨습니다. 쉐어하우스 펀드 시장에서 만난 사업 파트너가 계신데요. 골든 브릿지 자산운용 문미숙 대표입니다. 문미숙 대표님 모셔서 쉐어하우스 펀드 시장의 비전과 전망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유, 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골든 브릿지 자산운용계에서 한 얼마나 계셨던 거죠? 예, 저는 자산운용 업계만은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금융 예. 쪽에서는 오래 계셨죠? 예, 200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이제 아까 여 대표님이 이제 이 교육 쪽에 계시다가 자산운용 쪽을 인수하신 거는 거의 첫 사례 아니신가요? 네, 첫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금융과 교육의 만남인데 예. 그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여 대표님을 만나게 되셨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을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신뢰가 가지 않았었는데 여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근데 여 원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타 강사신데요. 그 여 원장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에 신천지가 열린다. 그래서 이제 여 원장님과 같이 금융 투자를 하면 금융 투자에 신천지가 열리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이라는 하우스를 쉐어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함께 투자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금 자산운용 시장에서 부동산 펀드가 갖고 있는 우리 어떤 인식이나 어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부동산 펀드들이 그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천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 원장님께서 그 설계하고 계획하신 이 쉐어하우스 펀드는 그 투자자들과 함께 그 투자 상품인 이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임차인들과 같이 이제 이익을 쉐어하는 구조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숙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지금 쉐어하우스 펀드 이 지금 앞으로 이 지금 냉정하게 금융 전문가로서 어떻게 아까 이제 테마별로 이제 여러 개 만드시고 공모 펀드도 만들 이제 포부를 갖고 계셨는데 냉정하게 어떻게 좀 시장 쉐어하우스 펀드 지금 구상하고 계신 펀드를 어떻게 좀 시장 평가해 주겠습니까? 예, 이제 쉐어하우스 펀드를 테마별로 구성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주거 수요는 절실한데 자금력이 취약한 주거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버 세대라든가 또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또 싱글맘들 그리고 이제 독신 남자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각자의 그 주거의 절실함과 또 각자 원하는 그 주거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사고 싶은 주거가 아니라 리빙, 살고 싶은 주거에서 원하는 그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시설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맘들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싱글남들의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예, 이런 식으로 각
그 수요층에 따른 테마를 형성을 해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 대표님, 예. 이 보니까 이 앞으로도 이제 펀드를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내놓으실 텐데 펀드 이름이 좀 재밌어요. 골든 브릿지 알레프 하우스 전문 투자형 3호 부동산. 이 알레프 하우스. 예. 하우스는 집이죠. 그건 알겠는데 예. 알레프가 어떤 뭐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예, 알레프가 이제 수학 기호입니다. 예.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칸토어라는 참 천재적인 또 비운의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예. 무한 집합의 세계를 건드렸어요. 무한을. 예. 그래서 막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당하다가 진짜 정신병 걸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학자가 관심을 가졌던 그 무한 집합, 그 무한 집합을 나누는 그 기호입니다. 그래서 알레프 제로 그러면 이제 뭐 자연수 정도의 무한 세계, 알레프 원 이러면 실수 정도의 무한 세계. 그래서 그 알레프를 이제 제가 수학을 좀 하다 보니까 그 기호를 이제 이게 마치 구글이라는 그 저기 상호가 구골이라는 수학 용어에서 왔거든요. 구골이 이제 우리 용어로는 무량대수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것도 이제 영거배수 뭐 이런 건데 이 기호는 제가 하려는 일이 무한히 좀 좋게 퍼져나가는 뜻을 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학기호에서 무한을 뜻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하고 코란 이 두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황소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황소가 이제 뿔이 달려가지고 힘이 엄청 세니까 막 밭도 갈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황소의 뿔에서 유래해가지고 힘을 뜻하고 첫째를 뜻하고 영적인 힘 이런 것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제 뭐 이건 미래 얘기지만 이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뭐 JP 모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실물에 기반하지 않은 뭐 좀 이제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뭐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숫자 놀이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은 연봉 많이 받고 뭐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가 월세 시장에 그 실물에 기반해서 좀 유대인들을 좀 놀래게 해주겠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문 대표님, 네.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정부 주도로 많이 이제 대량 뭐 임대주택도 거기 포함됐고요 공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부 주도로 주거 안정, 주거 공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과 대비돼서 어떻게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서양 격언에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여러 대책들이 결국은 특정 소수의 그 투기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시장의 시장의 공급에,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저희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저희 투자업자들이 제대로 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토대를 형성해 주는 쪽에 좀 주안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여 대표님이 지금 저 쉐어하우스 펀드 같이 예. 어느 정도 탐욕적인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률을 적정하게 예. 하면서 우리 서민 주거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시장 주도적인 예. 주거 공급 정책이 일어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쉐어하우스 펀드를 만들려면 거기에 그러니까 설정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그 제도적 정비를 좀 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원장님께 사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제도적으로 좀 어떤 게 좀 당장 좀 빨리 좀 바꿔야 되나요? 일단 이제 관주도로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이제 이익을 보는 그 개체들이 있거든요. 일단 관주도로 이제 하는 그 지정된 땅의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그 처음에 토지를 팔고 나간 사람이 이제 이익을 보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한 8년 후에 또 이제 분양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구조. 그리고 또 투표권이나 뭐 세금도 안 내는 뭐 투표권도 없는 이런 외지 청년들이 와서 이제 또 그 지역에 또 살게 되는 뭐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 생기는 거 하나도 없이 피해만 보니까 이제 데모를 막 하는 겁니다. 집회를 하고 막 저기 항의를 정말 대대적으로 많이 해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났죠. 근데 그걸 이제 님비 현상으로만 이렇게 몰기에는 이제 들여다보면 좀 현실이 좀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없는 정도로 이제 관에서 이제 주도로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청년 주거나 이런 걸 해결하면서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에서 이제 우리 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도를 좀 보완해주면 고시원이 전국에 이렇게 쫙 12,000개나 퍼진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뭐 정부의 지원을 받든 본인 돈이든 아니면 우리 펀드로부터 지원을 받든 그 집을 개조해가지고 그걸로부터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조하는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관에서는 그 개조할 때 지금 이제 법령 틀들이 이 건축법이든 뭐 관계 법령들이 좀 쉐어하우스를 위한 이제 제도 정비는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 지원을 해주면 시장에서 알아서 이제 수익이 나니까 이제 쉐어하우스를 많이 짓게 되고 그러면 굳이 관이 나서서 대형 사이트로 막 주민과 막 대치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우리 여 대표님, 아니면 뭐 문 대표님도 같이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쉐어하우스 시장 좀 이렇게 우리 골든 브릿지 자산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대로 된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좀 테마별로 공급을 좀 넓게 크게 해서 쉐어하우스 하면은 이제 골든 브릿지 자산운용이 뭐 같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 대표님, 예. 우리 쉐어하우스 펀드 이거 이제 알렉 펀드 전 국민의 이제 펀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펀드가 돼서 네. 그러니까 주거의 유니클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정말 이 부동산 그 투기 하면서 이 뭔가 이 부동산이 그저 돈벌이밖에 안 되는 수단으로 전락한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정말 이런 건 아닌데라고 많이 지금 라고 많은 그 우리나라 부동산 그 이 투자 문화에서 좀 자괴감을 느꼈는데 오늘 두 분 뵙고 나니까 앞으로 이제는 양화가 이 투기적인 악화를 구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좀 희망찬 기대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1인 가구는 이미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청년 가구를 포함해 이들 1인 가구의 주거 현실은 열악하고 그지없습니다. 여상진 대표가 첫 발을 내딘 상생의 쉐어하우스 모델이 일할이 되어 대한민국의 살만나고 행복한 주거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센터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